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가족일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았던 한 여성 항해사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그녀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한국에 와서 그녀는 무엇을 보았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중국에서 온 항해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항해사 리메이입니다. 상하이 해군기지에서 7년째 복무 중이었죠. 매일 아침 5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침대 옆벽에 걸린 군복이었습니다. 그 군복은 제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자부심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군대 생활의 경직성, 끝없는 충성 맹세, 개인의 자유부재. 이런 것들이 저를 점점 지치게 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항해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는 오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함선의 상태, 인원 현황, 훈련 결과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리메이,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사무실로 오게. 무슨 일일까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나 싶어 머릿속으로 최근 임무들을 되짚어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 후 들어서자 상관은 의외의 말을 했어요. 리메이 항해사, 자네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려 하네. 다음 주에 우리 함선의 최신 레이더 시스템 정비 관련 기술 교류를 위해 한국 부산으로 파견을 보내야 하네. 자네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는 미묘한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령이었고 저는 항상 명령에 따라왔습니다. 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내 인생의 나침반은 항상 국가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국행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출발 전날, 동료들이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모두들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오라며 격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마치 이 여정이 단순한 임무 그 이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상하이 해군기지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항구를 바라봤어요. 거대한 군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엄하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배들은 중국의 힘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제 어깨를 누르는 무게이기도 했죠.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질문의 답이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비행기에서 내려 부산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더 정돈되고 여유로워 보이는 거리들, 쉴 새 없이 달리지 않는 사람들. 그 차이가 미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 한국 측 담당자인 박 과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중국어로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리메이 항해사님, 먼저 장거리 여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휴식부터 취하시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도착했으니 바로 업무 시작이 당연했을 텐데 사람의 피로를 먼저 생각해주는 배려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저는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무가 우선입니다. 그러자 박 과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장비는 기다려줘도
사람의 컨디션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따라갔죠.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박 과장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위해 데리러 왔습니다. 현지 해산물 식당이었는데 테이블마다 쉽게 볼 수 없는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비시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자들, 최신식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신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관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게 미덕이었는데 여기서는 실무자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커피 타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모든 작업이 잠시 중단되고 사람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상관과 부하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생경했습니다. 박 과장이 저에게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어떠세요? 우리 시스템과 많이 다른가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달라서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상하 관계가 우리와는 많이 다르네요.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급보다 전문성을 중시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의 말은 직급과 상관없이 존중받죠.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장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이 단순한 원칙이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다니 처음으로 중국 시스템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인 기술자 몇 명이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메이 씨, 우리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갈래요? 한국 음식 맛있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따라갔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제 생각을 또 한 번 뒤흔들었어요. 업무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취미, 가족 이야기, 심지어 꿈에 대해서도 나눴거든요. 이런 대화는 중국 군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은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들에게 제 어린 시절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군인이기 전에 리메이라는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정비 일정은 생각보다 여유로웠습니다. 오후 시간이 비어 있어서 부산 시내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박 과장이 추천해준 곳들을 중심으로 혼자 나섰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언제나 긴장하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도시를 구경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질서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자동차들이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것, 그리고 거리의 청결함까지.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평일 오후의 여유를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공원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눈에 띈 건 중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었어요. 중국인 여행객을 위한 배려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다음 날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노인이 타자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대부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으니까요.
부산의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건 해군보다 더 규율이 잡힌 도시, 그러나 명령이 아닌 자발적 질서였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규칙을 지키는 모습,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런 통제 없는 효율성이 주는 충격은 컸습니다. 어쩌면 자유와 규칙은 공존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맞이 길을 걸으며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바다가 항상 임무의 공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왔어요. 같은 바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겠죠. 이런 자유로운 공간에서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길거리 음악 공연을 보게 됐어요. 젊은 청년들이 기타로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기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쉽게 볼 수 없었기에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대중들의 자연스러운 호응이 부러웠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정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박 과장은 제게 부산의 맛집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산물이 유명하다며 자갈치 시장 근처의 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해산물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생선회입니다. 날 것 그대로 먹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부산의 자랑이죠. 날 생선을 먹는다는 생각에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대부분 익혀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점 집어 먹었는데 놀랍게도 신선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어서 해물탕, 조개구이 등 다양한 요리들이 나왔어요. 모두 생소했지만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그쪽에서는 중년 남성 3명이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귀에 익은 말투라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반갑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왕리라는 이름의 중국계 한국인이었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중국 청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박 과장의 초대로 왕리 씨는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입맛에 맞나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의외로 맛있네요. 특히 생선회가 신선해서 놀랐어요. 왕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중국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 음식이 더 좋더라고요. 그의 말에 궁금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음식만 봐도 그 나라의 문화가 보여요. 중국 음식은 화려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죠. 반면 한국 음식은 단순하지만 깊은 맛을 추구해요. 이런 차이가 사회 전반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간 경험한 한국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이 있는 사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소주도 한 잔 마시게 됐습니다. 처음 맛보는 소주는 중국의 백주보다 도수가 낮아 순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독특한 맛이 있었습니다. 이건 맛의 전투였다. 난 항복했다. 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소주 한 병이 비워지고 또 한 병이 나왔어요. 술이 오가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왕리 씨가 물었습니다. 중국 해군 생활은 어떤가요? 많이 힘들겠죠? 평소라면 경계했을 질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매일 규율과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니까요.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제 솔직한 대답에 테이블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박 과장이 말했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길도 있고 자신을 위한 길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신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구남 위에서 본 바다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바다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정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한국 기술팀이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박 과장의 설명으로는 한국에서 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팀원들의 유대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했어요. 약간 긴장되었지만 한국 문화를 더 알아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바닷가가 보이는 조용한 술집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주와 맥주, 그리고 다양한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술이 몇 잔 오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리메이 씨, 한국 소주 어떠세요? 중국 술보다 약하죠? 한 기술자가 물었어요. 네, 백주보다는 순하네요. 하지만 맛있습니다. 그러자 다들 웃으며 제게 소주를 더 권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서 술을 꽤 마시는 편이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가 활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거뜬히 비웠습니다. 모두들 놀란 눈치였어요. 와, 대단하네요. 보통 외국인들은 소주를 힘들어 하는데. 분위기가 더 편안해지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리메이 씨는 왜 해군이 되셨어요? 꿈이었나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전통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군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가끔 다른 길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 솔직한 대답에 모두 공감하는 눈치였어요. 특히 강엔지니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 상하이에서 2년간 일한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더라고요.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모두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만두고 지금 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회식은 늦게까지 이어졌고 소주병은 하나둘 비워졌습니다. 저는 3병을 마셨는데도 멀쩡했어요. 다들 놀라워했지만 그건 군대에서 단련된 결과였죠. 하지만 그날 밤은 술의 취기보다 마음의 취기가 더 컸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박 과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리메이 씨, 한국에서의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을 찾길 바라요. 그 말이 깊이 남았습니다.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에서 찾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기술 교류를 위한 타국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되었고 거리를 걷는 것조차 즐거웠어요. 특히 바다를 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군함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임무와 의무의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바다는 자유와 가능성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회식 다음 날, 주말에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 혼자서 부산항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작은 어선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바다가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한 뒤 지시를 기다리는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119에 신고했고 불과 15분 만에 해양경찰과 환경팀이 출동했습니다.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한 해양경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목격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단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조금 더 지켜봤어요. 놀라웠던 건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중국과는 정말 다르네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보고서 작성하고 승인받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텐데 말이야. 제 말에 환경팀의 한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오염이 퍼지기 전에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죠. 보고서는 나중에 작성해도 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보고서보다 현장이 먼저, 책임 회피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인 나라. 이런 실용적 시스템이 주는 효율성과 그 효과를 직접 목격하니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한국 해경의 대처를 보고 부산항을 돌아보며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리메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이 나라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임무 완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어요. 정비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귀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정비시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작은 환송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리메이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일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박 과장의 말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사실 제가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환송회가 끝나갈 무렵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한국해양기술회사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했어요. 리메이 씨, 박 과장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문성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뛰어난 인재를 찾고 있어요.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국적보다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당신 같은 경험 많은 항해사는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 명함을 받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박 과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메이 씨,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당신의 능력을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비소를 나와 마지막으로 부산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 주머니에는 중국행 비행기 티켓이, 다른 쪽 주머니에는 방금 받은 명함이 있었어요. 두 장의 여권, 두 개의 미래가 제 앞에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제 자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단지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반면 한국에 남는다면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있지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중국에서의 삶,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꿈에 대해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점차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서서히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랜 풍랑 후에 찾아온 고요함 같았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상하이행 배가 출발하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항구에 도착해 승선 시간표를 확인하던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 체류 연장을 위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채우면서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한국해양기술회사에서의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기술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이튿날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 동료들은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환경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 주된 이유는 기술적인 도전이었지만 실제로 제일 큰 변화는 삶의 질이었습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 주말의 자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봄, 부산 해운대 벚꽃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군함을 버리기로 했다. 이 나라는 내 기술과 내 꿈을 모두 존중해주는 곳이었으니까. 그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물론 가끔은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중국을 떠난 것은 그곳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긍정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양국 간의 기술 교류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도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을 보며 뿌듯했어요. 동시에 한국에서 배우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은 제 전문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가끔 부산 항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볼 때면 상하이의 군항이 떠오르곤 합니다. 같은 바다를 바라보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의무와 명령의 공간이었던 바다가 지금은 자유와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계급보다 능력을, 명령보다 존중을 중시하는 이 나라에서 저는 리메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함을 버렸지만 그 대신 저는 제 꿈의 항해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너무나 다른 문화와 시스템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가끔 예전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각자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몇몇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바다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의 해안에서 바라보든 같은 바다예요. 하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를 뿐이죠. 저는 이제 바다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바다와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도전들은 제가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후회 없나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감사할 뿐이죠. 중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의 가치를 이만큼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군인이었던 제가 민간인으로 명령을 따르던 사람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제게는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규율과 자유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질서와 창의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너머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새롭게 맞아준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는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함께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